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기능 안전 관련된 내용 이어서 하기 전에 오늘은 잡서를 좀 두 가지를 먼저 올릴 생각이에요. 제가 이걸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전 잡설이나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저에 대한 지금 영상들이 저에 대한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보면은 참조하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뭐 어쨌든 나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이 기록을 남기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잡설 두 개를 준비했고요. 어, 잡설이 좀 여러 개 만들었는데 횟수로 치면은 8탄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잡설 8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병 걸리면 병원 가죠. 감기 걸리면 약 사 먹고 심하면 병원 가서 그 주사도 맞잖아요. 주사가 뭐 항생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같고 뭐 감기 또 독감 예방 주사도 맞죠. 근데 우리 골정상 입으면 골절 치료 받고 뭐 여기서도 뭐 물리 치료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걸리지도 않는 암 생각해서 막 보험등 가입하잖아요. 막 몇 년 납입 몇 년 납입으로 해가지고 월 한 10몇만 원 해서 막 뭐 총 납입하면 몇 백만 원짜리도 막 가입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치료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음의 병은 어떻게 다루시나요? 보통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당연히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물리적인 면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왜냐면 실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암 같은 경우는 내 몸 안에 생기는 거니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근데 뭐 현미경으로 보고 현미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엑스레이를 찍던지 CT를 찍던지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보이는 부분은 좀 잘 안 다루고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옛날부터 뭐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있으면 약간 그런 경우도 많죠. 네가 해이해서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병약해서 그래. 네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가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는 뭔가 뭐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고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몸에 대한 병은 막 한 돈을 엄청 들여서라도 막 좋은 것도 먹고 막 영양제도 몇만 원짜리 막 한 몇십만 원짜리 사서 먹기도 하고 무슨 한약도 막 엄청 좋은 거 지어 와서 먹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렸을 때도 저도 막 한약 먹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막 키 키우려고 막 키 크는 막 한약도 뭐 막 지어서 먹고 뭐 침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안다는 것 같아요. 특히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 심리치료 같은 거를 잘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흔하게 나오잖아요. 미국 드라마라든지 뭐 그러니까 미드 보면 아니면 미국 영화를 보면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심리 치료 받는 거 쉽게 자주 보잖아요. 그만큼 접하기가 쉬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죠. 거기 가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치료를 받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뭔가 뭐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 스마트폰도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뭐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더 복잡한 그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도 받았었고 올해도 받았었는데 심리 상담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심리 상담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거 가도 그게 있어요. 내가 클로즈가 되어 있으면, 내가 오픈이 안 돼 있으면 가도 아무 효과가 없고, 느끼기에도 그래요. 아, 이거 뭐지? 아무 도움 안 되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픈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저도 좀 처음에 갔을 때는 제 고민과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막상 일단 진행을 해보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한 번에 싸도 1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상담.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좀 무조건 해보라고 권장을 해줘요. 뭔가 이제 꼭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게 심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삶이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 인생이 너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것도 사실 심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가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학사 출신인 경우가 드물어요. 그 보통은 석사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심리 쪽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은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풀어가 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인생에서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공해주는 멘토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되게 어려운데 어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멘토를 만났는데 그 내가 가려는 분야의 또 전문가인 경우는 더 드물잖아요. 근데 어떤 내가 심리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야. 근데 또 나한테 거의 막 전적으로 막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인생에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잡설 에잇은 본격적인 심리 상담 권장 잡설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기회 되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얘기 뭐 그냥 꼭 뭐 복잡한 얘기를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죠. 어쨌든 나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신이었고요. 좋은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